붙들고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북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 책임하신다. 저는 우선 그 정교조 문제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교조가 대법원에 의해서 합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정교조가 합법화 될 것이다 얘기할 때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정말 합법화가 될 것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대법원장도 그쪽 성향이고 교육부 장관도 그쪽 성향이고 이제 국회까지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뭐를 주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걸 뻔히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거고 오늘날 여의도의 지형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교조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은 미국 보내고 영국 보내고 스위스 보내고 그 수만 달러의 장학금 들여가면서 자기 애들은 다 정교조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교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이 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세상을 밀어주고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노조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교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교조 교육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사회주의 정부, 공산주의 정부, 군복주사파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넘겨서는 안 된다. 나라를 넘긴다는 게 뭐 별겁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들 지지하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됐습니다. 자꾸 바뀌는데 남이 신장 개업한 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글쎄요 국민들 여론은 이게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무슨 좌파를 지향하는 당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보수 우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니들이 전에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핵 때 뭘 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정치인으로서도 중요하고 한 나라의 정치적 역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이 난국에는 이런 데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유우파 조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권 교체하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될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규택입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삼성의 이정 부의장을 드디어 기소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전문가들이 모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 수사 중단하라는데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한 이유는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만일 이재용 부의장을 기소하지 않고 무죄를 하게 되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가 되기 때문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 이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타격, 정권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검찰에서 부득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재근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체제 전복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려 진행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삼성 이재용과 엮어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조작된 가상의 소설과 같은 그런 이 검찰 수사들. 검찰도 그동안에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반해하고 3년 반 걸렸잖아요. 네? 탄핵 문제 때.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찰이 이재용이를 최순실 씨와 연결시키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탄핵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오석준 재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다. 그러나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이가 간접적으로 뇌물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다. 또 그전에도 김문석이라는 판사 25년 때릴 때 박근혜 대통령은 범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 취득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이고 최순실이가 이재용 부회장이 보이지 않는 무시적 청탁으로 기가 막히죠. 무시적 청탁이라는 게 무엇일까? 눈과 눈으로 청탁한다는 거죠. 무시적 청탁으로 최순실한테 말 한 마리가 두 마리를 뇌물 줬다는 거죠. 이런 소설이 없고 이런 조작이 없고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고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박영수 특검과 소위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번에 만일에 이재용 의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대통령의 무죄로 가고 곧 석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처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이 좌파 세력과 문재인 독재 세력과 윤석열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재용 부의장도 억울하게 기소당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르재단이다. 삼성에서 최순실에 관련된 미르재단 또 최순실 씨와 관련된 K스포츠의 돈은 10억이다 5억이다 줬다고 그러는데 미르재단은 최순실이랑 관계없어요. 그거는 최순실이가 소개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설립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삼성만 미르재단에 출연한 게 아니에요. 롯데되고 여러 군데 20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삼성에서 미르재단 한 것을 바로 이걸 최순실한테 한 거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한 패니까 이걸 유죄다.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또 K스포츠도 마찬가지야. K스포츠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 인재를 길러라. 또 동계올림픽에 뭔가 성공적인 올림픽 치르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어떤 얘기하시니까 안종범이가 스스로 정경련을 찾아서 이승철 부의장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삼성이 일부 돈을 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최순실에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찰에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이재용을 가려는 거죠. 이재용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이재용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무시적 청탁 한 적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뇌물 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에이스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출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억울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언젠간 이번에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찰이 이재용
부의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준엄한 역사를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이 돼서 아마 무수한 사람이 감옥을 가고 아마 또 여러 가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이재용 부의장에 대한 기소는 바로 이재용을 무죄를 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뭐냐면 이재용 부의장이 무죄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이기 때문에, 왜? 예무죄 무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이규현입니다. 요즘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한 황제 탄력 문제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거짓이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는 보좌관을 시켜서 그 어렵다는 병가를 받아내고 법무장관이 돼가지고는 대한민국 검찰까지 딴소리를 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군인이 부대에 복귀하거나 안 가고 하는 것은 엄마 찬스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반칙이고 특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 병가와 영가 사용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날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추 보좌관이 일병 병가가 영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도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비중령도 지원 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영장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말과 동부지검의 해명은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 고발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한다면은 해야 할 것이고 못한다면은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밝혀야 합니다. 추 장관의 아들처럼 엄마 찬스를 쓸 수 없는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아침에 이 같은 좌절과 쓰라림을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정의와 공정을 다루는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과연 이 정부의 가치에 적합한 수장인지 단 한 번이라도 기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군기마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고 기초적 도덕과 윤리, 엄중한 군의 훈령마저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젊은 청년들과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애국심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배우며 봉사에 자기 헌신의 열정을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무리와 병가, 영가 사용 혜택에 대해서 군기와 군령에 반하는 모습이 아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력 남용과 군령의 엄중함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날 이회창 후보는 아들 병력 의혹만으로도 대통령도 떨어졌는데 조국도 그렇고 이번에 윤미향도 그렇고 좌파 인사들은 하나같이 잘못을 하고서도 인정을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자기 자식만 자식인 모양입니다. 우리 군이 모두
추 장관 아들처럼 군을 복무를 했으면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 장관한테도 아마 마음의 부담이 크신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나라의 법무장관이니 앞으로 법대로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금방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권력에 칼을 대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을 시킨 추 장관이신데 어떤 검사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문제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 장관의 양식 있는 진퇴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의 코로나19 상황에 노고를 취하하면서 의사 간호사 편가르기 그런 적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팩트체크 1, 2, 3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의사들을 지금 궁지에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의사 간호사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진정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도대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 중에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의 일을 의사가 떠맡을 수는 있어도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떠맡을 수 있는 업무의 내용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간호장교 현역 시절 중환자 간호 주특기자로서 그 업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수술실에, 응급실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적인 주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언어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드립니다. 의사의 업무는 간호사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파업을 해서 자리를 비워도 그 자리를 간호사가 메꿀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지난 폭염 시기 5개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의사들이 발끈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선별진료소를 다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선별진료소에는 당연히 의사가 자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의사와 조를 짤 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선별이 되어서 진료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두 종류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등록된 간호사, 보통 우리가 RN이라고 하죠. 그리고 AN이라고 하는 간호조무사, 어시스트 널스라고 해서 간호조무사를 A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호사라고 하면 RN, 등록된 간호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선별진료소나 외래 업무에서 AN들이 간호사의 업무를 대행해서 많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팩트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이 간호사였다는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모든 진료소에 의사가 없으면 선별 진료소가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의사였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의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세력적으로 여자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 했을 수는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노고를 함께한 의료진은 간호사였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또한 의사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의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니까 블라블라 하면서 대통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오산에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한 의사를 찾아가서 그를 못하게 방해를 해서 결국은 그 허가가 취소돼서 의원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조폭들이나 쓸 수 있는 폭언을 했어요. 그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고소를 하게 되면 3대가 다 재산을 털어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절단을 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의사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청와대와 여당이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간호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젊은 간호사회라는 그런 간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기자들께 해서 결국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뭐냐면 절대 의사들의 파업을 이용해서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의사 X 먹이는 일들을 그만해라. 거기에 간호사들을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진정한 간호사를 위하는 대통령이시라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여타에 간호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일들을 정책들을 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발언들이 그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진실과 사실이 아닌 그저 대통령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의사들을 몰아붙이기 위한 발언이었고 글이었다는 것.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통령, 그것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의료인들을, 그 의사들을 격려는 못할 망정 공공의대 설립으로 혼란스럽게 하더니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발언을 하는 대통령, 과연 이 수준 높은 이 국민들이 이 수준 낮은 대통령을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만년급이 쳐내린 8천만의 민족 도전